안녕하십니까. 저는 난임과 유산, 출산 가정의 여성들과 함께 3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는 학교에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여성건강 간호 담당자 박장미 교수입니다. 제가 여성건강 간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난임과 유산, 출산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성의 삶 속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성건강간호는 whc.nsu.ac.kr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강의는 아기에게 제일 좋은 엄마젖 먹이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유주 분비는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수유 방법입니다. 초기 신생아는 모유수에 적응하는 동안 하루에 원하는 정도로 먹이시면 되고, 규칙적으로 수유 후에는 유방을 비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젖을 생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충분한 유주 공급이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수유 빈도가 하루에 8회 미만이거나 수유 시 유방을 충분히 비우지 못했으며 공급이 다시 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또한 충분히 빨지 못했거나 수유 시간이 짧은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 방법은 아기의 체중이 감소가 되나 체중의 증가 속도가 지연이 되거나 기저귀 가는 횟수가 하루에 6에서 8회 미만이거나 대변 보는 횟수가 하루에 2회 미만이거나 모유수에도 아기가 계속 먹고자 할 때는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유의 시작은요. 첫 시작은 출산 시 태반이 만출되면서 내하 수체에서 유주 분비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분만 후 초유는 산후 3 내지 4일경에 많이 생성이 되는데, 초유는 성숙류에 비해서 단백질, 무기질, 특히 면역물질이 많으므로 꼭 초유 수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먹이는 자세는 인부가 편한 자세는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앉아서 수유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 시 가장 일반적인 자세로 수유하기가 쉽습니다. 어머니의 등이나 어깨 뒤, 팔꿈치 아래 그리고 무릎 아래 베개를 사용하여 편하게 앉습니다. 어머니는 팔꿈치 안쪽에 아기의 머리를 안고 어머니의 팔뚝으로 아기의 등을 받쳐주고 손으로 엉덩이나 허벅다리를 감싸줍니다. 이때 아기의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아기가 편하게 수유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수유하기입니다. 아기의 몸을 어머니의 팔과 평행하게 하고 아기 어깨를 받치고 기밋의 머리 쪽을 잡고 다리는 어머니 옆구리에 감듯이 하고 앉습니다. 아기의 머리를 잘 지지하고 조절할 수 있어 유방이 크거나 젖꼭지가 납작하거나 함몰된 경우, 또 젖을 빠는 힘이 약한 미숙아의 경우도 수유가 용이합니다. 특히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 수술 부위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먹이기입니다. 어머니가 옆으로 편하게 눕고 머리 밑, 어깨 뒤, 허벅지 밑으로 베개를 받치면 어머니가 편합니다. 이때 아기는 어머니를 향해 옆으로 눕고 수유하는 동안 아기의 등 뒤에 작은 베개를 넣어 지지하면서 수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수유하면서 어머니가 쉴 수도 있고 해음부 불편감과 부종이 있을 때 좋은 수유 자세입니다. 아기가 엄마젖을 원할 때는요. 수유는요, 신생아가 원할 때마다 먹인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스스로 젖을 요구하므로 수유 간격은 저절로 정해지게 됩니다. 주의점은요, 아기가 원한 시간에 꼭 수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신생아의 신호를 엄마가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기가 손을 입으로 가져간다거나 혀를 빠는 움직임을 보이는 신호, 심하게 배가 고플 땐 아기가 앙 하고 웁니다. 또 어떠한 아기는 배고플 때 너무 지쳐서 깊은 잠을 자기도 하는데 엄마가 내 아이의 신호를 파악해서 우리 아기가 배고픈지 아는지 신호를 관찰하여 울기 전에 수유하고 울면은 달랜 후 먹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임법의 방법과 장점은요. 피임법이란 임신을 일시적, 주기적, 영구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피임입니다. 주기적이나 영구적 피임 방법 선택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 방법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 중절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선교를 할 때 질뇌에 사정하는 방법이고, 질세척법은 선교 후에 세척하는 방법이고, 패썰이나 다이어프램 캡은 여성의 콘돔과 비슷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임 후에 살정제를 바르거나 월경주의법, 기초체험법, 경구역 피임법이나 남성이 쓸 수 있는 콘돔형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피임 방법으로는 자궁 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바릭이나 피하에 이식하는 거, 임플라논이나 주사형 피임법이 있고, 영구적으로 임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정관절제술, 그 다음에 여성이 할 수 있는 난간절제술이나 난간결착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구적 방법을 사용할 때는 정말 충분히 남편과 상의하고 의사와 상의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피임 후 선교 후 응급 피임법이 있습니다. 원리는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착상 이전의 시기에 사용해야만 임신을 예방할 수 있고, 사용 방법은 호르몬제를 선교 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그 후 12시간 후 다시 1회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의약품이므로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은 후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하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되고, 피임률은 약 75% 정도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